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 단 한 번의 사망 신고와 동시에 절반 이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근로소득과 자산,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평범한 중산층 역시 이 상속세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최대 50%를 자랑하며 누군가의 노력을 징벌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화목을 시험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며 당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금입니다. 이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 전략이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책임감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속세 50%의 덫을 피해라 라는 제목 아래 대한민국 상속세법의 복잡성과 높은 세율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일반인들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상속을 준비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신박하고 구체적인 승계 설계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지침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불편한 진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높은 세율과 복잡한 구조입니다. 상속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의 구조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산세와 누진세율은 상속의 깊은 함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을 극대화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금액이 많을수록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곧바로 50%의 최고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이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산출됩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세율이 10%로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면 세율은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 원.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하면 세율은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 원. 과세 표준이 30억 원 이하면 세율은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 과세 표준이 30억 원 초과면 세율은 50%,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분산 상속하더라도 세금은 총 재산을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선진국의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분산 상속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업 상속은 더욱 복잡하며 자칫하면 상속으로 치명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계는 50%가 최고 세율이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상속에는 또 다른 할증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 주주 할증입니다. 상속받는 주식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인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의 10%에서 20%가 할증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10% 할증되어 최고 세율 55%가 되고 중견기업 이상은 20% 할증되어 최고 세율 60%가 됩니다. 문제는 할증만이 아닙니다. 기업 상속세는 주식 가치에 대해 부과되지만 납부는 주식과 별개로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막대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승계 절벽에 직면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상속세 납부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일반인들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의 10억 원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억 원을 가진 가장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상속 재산은 25억 원이고 공제 항목은 배우자 생존 최소 5억 원 공제,
일괄 공제 5억 원, 공제, 금융, 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공제 등 총 약 12억 원 공제입니다. 이로써 과세 표준은 25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13억 원이 됩니다. 세율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수억 원대의 상속세가 발생하며 이는 곧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첫걸음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공제 한도를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 설계의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먼저 10억 원 공제를 활용하는 배우자 상속 설계입니다. 이는 상속세 면제 기준을 최소 10억 원까지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알아볼까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괄 공제로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중산층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상속 후 6개월 내에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여를 통한 10년 단위의 세금, 시계 활용 방안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속 시점 이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사전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10년이라는 시간 개념을 활용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날 때마다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성됩니다. 부모가 60세라면 자녀에게 60세에 5천만 원, 70세에 5천만 원, 80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상속합산 기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 일찍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재산 공제와 기타 공제의 활용입니다. 금융, 재산과 주택 등에서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 상속 공제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 재원을 금융자산으로 확보하고 공제 혜택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한 해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속에서 절세를 위해 일반인을 이해한 상속 설계와 신박한 솔루션과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준비된 자에게는 절세의 기회가 되지만 무지한 자에게는 세금 폭탄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유리하게 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솔루션과 그 실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가치가 낮은 자산 증여를 통한 미래 증식분의 세금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가치가 낮은 자산을 증여하여 미래에 발생할 자산 증식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 차단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으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회사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이 방법은 기업 상속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개발 초기 단계의 토지가 있는데 개발 완료 후 가치가 수십 배 오르기 이전에 증여함으로써 미래 증가분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성년 자녀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현금 대신 해당 자산의 지분이나 주식을 증여합니다. 증여 당시의 낮은 가치로 증여세가 확정되므로
나중에 자산이 수백억 원이 되어도 추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자산의 성장세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상속세 납부 재원용 종신보험 활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 설계사들에게서 많이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대부분인 중산층은 현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보험금은 사망 즉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납부할 예상 상속세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 될 자녀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상속세 납부로 인해 귀한 부동산을 급매로 팔거나 자녀가 빚을 내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가족 간의 세금 분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현금 확보는 상속세 납부용 긴급자금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솔루션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단순화입니다. 상속세의 복잡한 가치 평가 과정은 세무조사 위험을 높입니다. 가치 평가가 명확하고 공제가 용이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을 단순화합니다. 비상장 주식, 복잡한 채무 관계, 해외 복합 자산 등 가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은 미리 정리하거나 증여를 통해 처리합니다. 해외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한 후 자녀가 직접 미국 우량주, ETF 등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증여 재산의 미래 성장분에 대한 세금을 완벽히 회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자산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금, 상장 주식, 아파트 등 시세 및 가치 평가가 명확한 자산의 비중을 높여 상속세 신고 시 세무 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가장 큰 세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자산은 없더라도 상속세를 줄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은 미루는 숙제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니까요. 대한민국 상속세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미리 설계한 사람에게는 합법적인 절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속 설계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자녀가 세금 부담 없이 당신이 이룬 부를 이어받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상속세 50%의 덫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증여 시계를 지금부터 돌리기 시작하고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상속의 룰을 지금 당장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세 50%의 덫을 피해 당신의 자산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